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밥을 이제 좀 먹고 와가지고 목소리가 그죠? 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또 그죠? 지역사회 또 거리두기 해가지고 2주 또 그게 되고 지금 타 대학에서도 일단은 뭐 대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또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가 없네요. 그죠? 자, 그거는 또 그렇고, 또 중간고사는 또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죠? 일단은 대표 통해가지고 중간고사, 과제로 대체하는데, 과제 어떤 거 할지 여러분들이 좀 의논을 해서 저한테 또 보내주시면 과제 대체하고, 이번 주는 8주차 1, 2, 3교시 다 하고 다음 주는 9주차 1, 2교시하고 3교시는 이제 중간고사로 이제 대체하는 시간으로 하고 아마 9주차는 2교시만 녹화 수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중간고사는 일단 그게 우리가 남아야 되니까 자료가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또 어떤 부분들 할지 부담스러우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좀 만나가지고 하면은 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 전체적인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 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배운 데까지라도 이 어떤 뭐 논문은 아니지만 그죠? 사례 양식으로 해서 좀 어떤 하나의 이게 뭐 사례 연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반 정도는 좀 만들고 싶었는데 다행이죠. 안 하게 돼서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중재나 그런 어떤 또 중재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쭉 팔로잉하는 것을 한번 해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 문제행동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법적인 부분들을 좀 쉽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학생이지만 조만간이에요, 그죠? 조만간 되죠, 그죠? 벌써 모의 수업도 뭐 촬영해야 될 거고 또 모의 수업은 사실 여러분들끼리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모의 수업 자체가 그렇게 어떤 문제행동 발생하는 상황들하고 이렇게 뭐 각본은 짜여져 있지만 그닥 그렇게 그죠? 학생들이 굉장히 협조적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근데 우리 실제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 그 4학년 여기 한 학생도 있던데 그 출석을 안 부르니까 이름을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이름을 다 기억을 하는데 일단 그거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실습 한 달 나가서 아이들을 직접 모의 수업 아니죠. 직접 이제 발표하는 수업 준비하고 실제 또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실감 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여기 학생일 때 우리 학부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례자료 구하기도 좀 사실 힘들긴 힘들죠, 그죠,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뭐 학교에 계속 이제 뭐 학부 수업하고 그 다음에 또 알바 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일단 오늘은 그래프 그리기와 자료의 시각적 분석 이렇게 이제 할 건데 일단 그래프 그리기는 책에 보면은 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뭐 정의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마 8주차 2교시까지만 그래프 그리기와 자료의 시각적 분석 6장을 진행하고 그 다음 3교시 차는 계열 연구 대상 해가지고 7장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그냥 기본은 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도 물론 알고 계신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의 뭐 정의라든지 어떨 때 또 필요한지 이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그래프의 구조하고 종류, 이제 그리기, 선그래프 그리기. 근데 이거는 뭐 컴퓨터로 그리는 거는 다양하게 그릴 수 있어요. 뭐 막대 그래프든 선그래프든 이게 뭐 접근하는 부분들이 조작을 좀 컴퓨터 조작을 잘하는 학생들은 아마 좀 쉽고 나는 좀 잘 안 돼. 그래서 겨우 뭐 그죠? 막대 그래프 나오면 뭐 행렬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끝근선 그래프도 뭐 사실 막 그리기 힘들어 가지고 그 상한선 끊기 하고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막 연결되어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게 컴퓨터 조작이 워낙 또 자유자재로 잘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도 버전이 계속 이제 발전해가 나오니까 그죠? 발전해가 나오면 오히려 내한테는 더 잘 몰라요. 그래도 일단 박사 논문에는 끝끝은 그래프로 일단 여러분들 그리고 뭐 학술지나 이런 데는 거의 다 뭐 막대 그래프 내지는 뭐 누가도표나 이런 걸 가지고 쭉 한 게 논문은 많아요. 그 대신 자랑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아. 그리고 자료의 시각적 분석 방법, 시각적 분석 요인 방법 그리고 어떤 뭐 장점, 단점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의 구조에 보면은 몇 쪽입니까? 201쪽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제 그래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행동, 뭐 문제 행동이면 문제 행동의 변화에 대한 아주 자료를 명확하고 간단하고 보기 쉽게 나타내어 줄 수 있는 어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가. 그걸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행동의 변화라든지 어떤 뭐 변화시키고 싶은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행동, 표적 행동, 뭐 목표 행동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제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뭐 표적 행동, 종속변인을 이제 우리가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중재를 사용할 것인가, 독립변인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재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죠? 회기별로 이렇게 쭉 이제 그걸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회기별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기초선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럼 기초선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뭐 중다 간헐 기초선이나 중다 기초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고자 하는 행동들 있잖아. 표적 행동들 있지. 그게 하나일 수도 있고 보통 하나 가지고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K12CL 검사지 우리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해봤나? 봤나? 보기만 봤나? 거기에도 보면은 내재화, 외연화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재화에는 이제 그 심리내적인 부분들, 위축, 신체 증상, 뭐 우울, 불안, 막 이런 게 나오고 외연화 부분에서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규칙 위반, 공격적인 거, 뭐 이런 나오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재화의 어떤 행동들 해가지고 이제 위축, 우울, 신체 증상, 뭐 불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 가지를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기초선을 정할 때도 이게 지금 뭐 할 건 아닌데 뭐 369식으로 이렇게 좀 정해져가 있어요. 그러면은 3번에 걸쳐서 아니면은 뭐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초선을 보고 어떻게 이제 중재가 들어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걸 끝끝선 그래프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 끝근선 그래프는 우리가 어떤 총괄평가적인 그런 부분들 아니고 형성평가 전체가 다 들어가고 이제 총괄평가도 우리가 결과적인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래프를 사용하는 이유가 자료를 바로 한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자료를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시각적인 어떤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바로 한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데이터를 그죠. 그리고 중재 효과 부분들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그죠. 변화되는 추이에 따라서 그리고 중재에 참여한 어떤 이제 피드백 적용하고 왜 이렇게 써요?
뭐 참여한 자들에게 뭐 이렇지만은 학생들한테 그런 걸 보여주면서 잘하고 있네. 이야, 이 정도야. 우와, 괜찮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막 이렇게 그죠? 칭찬을 해줄 수도 있고 이런 피드백을 눈으로 우리 바로 이제 내 행동들을 하나하나 설명해가지고 뭐 그렇고 이런 것보다도 바로 이 어떤 뭐 끝근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재 회기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표시해놓은 그 선들을 보고 경향성을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보았을 때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하니까 아이들이 봤을 때도 이게 뭐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바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떤 그래프를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물론 숫자로 나타낼 수 있고 앞에서 우리 비율로 나타내고 백분율로 나타내고 막 이렇게 했죠. 그죠? 빈도도 나타나고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래프는 이제 우리가 회기를 진행하면서 뭡니까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학생의 문제 행동의 변화의 정도 그리고 뭐 방향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짜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사용을 해야 된다. 자, 그래프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요 세 가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선호하는 이렇게 뭐 그래프가 있는 반면에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 또 이렇게 그래프가 쓰여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뭐 끝근선 그래프라든지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개별 연구 대상에 좀 주로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통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고 통계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통계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표를 가지고 주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일단 그래프 사용하는 부분들은 우리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니까 사례가 굉장히 작지, 그지? 개인 사례, 개별 사례 이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그렇잖아요. 개별화 교육 이 부분들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 뭐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이제 개별화 욕구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의 어떤 사례 연구라든지 개별 연구 대상 이런 부분들이 단일 연구 대상 이쪽에 좀 많이 이제 쓰여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례로 좀 주로 많이 이렇게 어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통계치가 안 나오잖아. 개인 이렇게 하니까 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3명 정도를 주로 이렇게 단일 개인을 한 둘 셋 해가지고 그 개인의마다의 이제 행동의 변화의 주의 부분들을 이제 그래프로 사용해서 쓰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집단을 만들 만한 뭐가 없다. 대상자가 없어요. 그리고 동질화된 통제 집단을 만들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힘들까? 그죠?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개인차가 다양하고 이렇게 동질 집단을 만들기도 쉽지도 않고 또 사례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한 부분들은 사실 어떤 개별화 부분들의 어떤 뭐 문제라든지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충족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대충 그렇게는 여러분들도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이 개별화 부분들이 충족이 되려면은 일단은 어떤 사례, 단일 사례, 개별 이제 대상 연구라든지 단일 사례 이런 부분들로 주로 좀 많이 가져요. 설계 자체가. 이게 우리가 몇 장에 할 거가 7장이 바로 나오네. 개별 대상 연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개별 대상 연구의 필요성 부분들을 쭉 이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후딱후딱 넘어갈게요. 책에 보면 그냥 쭉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책에 표 한번 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같이 한번 그려보는 게 최고 좋아요. 지금 우리가 그릴 뭐 자료 데이터 아무 없으니까 그려놓은 거 가지고 이제 이해하는 거. 자, 그래프의 종류에는
자, 여러분들 202쪽부터 그죠? 승그래프 나오고 막대 그래프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그래프 이렇게 나와요. 누가 뭐 누적 그래프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이제 뭐 승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로 좀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이 이제 누가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나는 많이 안 써봤는데 일단 그 문헌 조사하고 이럴 때는 이제 어떤 누가 그래프는 아니지만은 어떤 표로 빈도, 무게 이렇게 내 가지고 많이 이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문헌 조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표로 주로 좀 많이 하고 누가 그래프는 사실 뭐 이게 이제 관찰 일지하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은 더 좋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207쪽에 보면 누가 도표에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를 다 쓴다는 얘기예요. 이건 나중에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 그래프, 뭐 꺾은선 그래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꺾은선 그래프라고도 하고 단순선 그래프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X축의 시간의 값과 Y축의 행동의 양을 나타내는 값이 교차하는 지점의 기하학적 모형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그 도형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나타낸다. 여러분들 가로축이 이제 X축이 되고 세로축이 이제 Y축이 되겠죠. 그죠? 이것도 나중에 뒤에 막 이렇게 방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선그래프는 자료점 같은 게 이게 뭐 동그라미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뭐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그림 6-1에 보면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료점을 선으로 연결한 게 이제 꺾은선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 그래프는 누구에게나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써도 돼요. 그죠? 비전문가나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이제 뭐 그 부모님도 이렇게 탁 봐도 뭐 아우 제가 봐도 알겠어요. 뭐 이 정도로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쉽게 이해시킬 수 있게끔 의사소통을 쉽게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그래프는 그리기도 쉽고 교사가 자료를 분석하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선 그래프는 연속적인 자료를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그래프로 그죠? 우리가 그때 앞에서 총괄 평가할 때 처음과 프리포스트 해가지고 전후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 중간에 그죠? 회기를 계속 연속선상에 나와 있는 평가한 형성평가 부분들을 누락을 하면은 그게 어떤 데이터로서의 어떤 작동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제 연속적 자료를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그래프이다. 회기별로 쭉 다 있으니까. 그죠? 이게 어떤 이제 뭐 목표 행동이나 표적 행동이 뭐다 하면은 그 행동이 이거는 뭐겠습니까?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하게끔 해주는 거지, 그지? 문제 행동이 감소하는 형태는 아니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학생의 행동 변화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이 이제 선 그래프를 이용해서 행동에 대한 형성적 관찰 자료를 제시하고, 그죠? 계속 형성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뭐, 추이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중재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 그래프는 중재에 대한 시작, 종료 또는 뭐 변화와 같은 결정을 하는데 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6-1에 보면은 기초선, 중재 이렇게 가 있죠. 자, 여기서는 기초선이 좀 제법 길어요. 이건 좀 시간이 좀 있었는 것 같다. 보통 보면은 이제 369 해가지고 어떤 바람직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바람직한 행태들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 상황 기준선에서 이렇게 중재 부분해가지고 뭐 8회기부터 여기서 이제 중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7회기까지 해놨다. 그죠? 좀 이게 기초선이 많아주면 좋아요. 근데 이것까지 이렇게 기초선을 많이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잡아주면은 우리가 중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부분들이
이 아이의 어떤 행동 부분들이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니까 기초수는 중재가 안 들어간 거잖아. 그냥 자연스러운 관찰 장면들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중재에서 보니까 자, 8회기차가 이제 1회기 중재 들어간 게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중재하자마자 확 올라갔네. 그지? 몇 프로? 40%까지 됐나? 그렇게 그죠? 그래서 꺾은선 그래프는 X축과 Y축 교차 지점에 도형을 표시하고 선으로 이제 연결했으면 자료점을 점점점 해가지고 그걸 선으로 척척척척 연결하니까 꺾은선이 딱딱딱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6-1에 이제 그래프 예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구별되는 자료의 제시 또는 수집된 자료의 비교에 이제 사용되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 행동에 대해 중재 전에 수집된 자료의 평균값과 중재 기간 동안에 수집된 자료의 평균값을 수직 또는 수평의 막대로 이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대 그래프는 주로 자료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 경과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행동 변화의 추세를 보여준다, 못 보여준다? 못 보여준다. 평균 데이터를 낸 거잖아. 그지? 그래서 꺾은선 그래프하고는 좀 상이하게 보이죠. 근데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어요. 프리포스트 해가지고 사전하고 사후 이렇게 할 때는 좀 꺾은선 그래프가 발음도 잘 안 나온다. 그죠? 유익하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별되는 자료 제시, 사전, 사후, 자료의 비교, 이럴 때는 주로 사용해주면 좋겠죠. 그죠?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이 뭘 사용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은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어떤 회기를 진행하고 중재를 들어가면은 꺾은선 그래프를 주로 많이 사용해요. 요거는 중간에 이제 우리가 자료 제시할 때 또 다른 형태로 막대 그래프로 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재 효과를 총 정리하여 보고할 때 유용하다. 그리고 시간 요인과 상관없는 독립적인 측정 자료들을 비교한다. 이거는 그죠? 시간하고는 상관없죠? 맞죠? 응? 자, 자료들을 비교할 수 있다. 그림, 여러분들 그림, 막대 그래프 나오지? 자, 기초선, 단순, 그냥 막대 그래프 예시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반응의 종류에 따라 구분해 제시한 그래프 이해. 유창희하고 세진이의 놀리거나 욕하는 행동은 조금 비슷비슷한데, 허리는 그죠? 굉장히 이게 좀 높다, 그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응을, 이 반응에 놀리거나 욕하는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때리거나 차는 행동, 이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놀리거나 욕하는 행동 부분들이 좀 비교가 되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6-4에 나오는 그림은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합쳐 놓은 거예요. 자, 이거는 다양하게 써주면 되지, 그지? 여기서도 이제 대화의 빈도, 만난 사람이 적으면 대화의 빈도도 낮아지고, 약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추이를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아이고 시간이 있는데 누가 그래프 누가 그래프 자 누적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 학생의 행동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한 정도를 누적된 형태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표 6-1에서 보면은 회기별로 쭉 나오죠. 빈도가 한번 그래서 1 그리고 어디 자 회기 2에서는 빈도가 한번 그래서 1회기 때 한 번 하고 그래가지고 2. 그 다음에 이거 아니구나 이거. 한 번, 두 번, 3회기 때는 빈도가 없었다 그죠? 그래서 두 번 그대로 계속 그렇게 4회기 때는 없었다 그죠? 그래서 두 번 그대로 이렇게 이제 계속 가다가 10회기 가니까 플러스 계속 해주는 거예요.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그림 6-6에도 그죠? 계속 이런 식으로. 누적되는 부분들을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의미를 좀 찾기는 그렇지만은, 일단은, 한 회기의 행동량, 이전에 수행했던 모든 행동의 양과 다 합산해가지고 표시되고, 그죠? 그리고
X축과 평행할 때는 행동 변화가 그대로. 자, 그 다음에 그 여기 나오잖아. 6-6에 보면은 2 더하기 0 해가지고 그냥 평행적으로 가죠. 그죠? 그 다음에 3회기에서 4회기도 2회기에서 3회기, 3회기에서 4회기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선 기울기 경사. 자, 기울기 경사가 행동 변화가 매우 빠른. 완만하면 늦고 되겠죠? 자, 완만하면 그만큼 빈도가 적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리고 빈도가 많아지면은 뭐 바람직한 행동을 많이 했다. 이러면은 그죠? 중재가 있은 이유로 바람직한 행동을 많이 했다. 이러면은 빈도가 많아지면은 기울기도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이렇게 경사가 좀 지겠죠. 그죠? 완만한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5하고 6하고 여러분들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누가 그래프의 변형으로 누가 도표가 있는데 여기 6-7에 보면은 누가 도표 같은 경우에도 단계별 수행 정도를 진도에 따라 요약하여 보여주는 방법으로 그림 6-7 이렇게 훈련 상황 T 측정해서 기준 도달하면은 X 그 다음에 측정해서 기준 미달하면은 슬래시 이렇게 자, 이게 기준 도달 이후 측정하지 않음. 이거 여러분들 보면 알겠죠? 그죠? 도달한 거는 전부 다 이렇게 까맣게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해서 기준 도달하고 나면은 X표를 해주죠. 그죠? X표 해주고 나서 또 그 다음 계속. 아니면 훈련 상황이면은 일단은 인사할 상대 구별하기 위해서, 뭐 인사할 말 준비 이걸 갖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상황에서는 이제 T. 요거는 반응을 하는 게 아니니까 훈련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아동이 뭐 새로운 행동을 새로운 이제 행동 형성할 때 목표를 향한 학생의 수행 정도를 보여줄 때는 매우 유용한 방법. 계속 하나씩 수행이 되고 안 될 때는 측정해서 이제 기준이 도달하면은 X표하고 그다음에 기준 도달 이후는 계속 이제 측정하지 않으니까는 표시를 하고 이러면 그게 계속 누적이 되겠죠, 그죠? 막대 그래프식으로 이렇게 여기는 까만색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행동을 계속 우리가 연습시키고 행동 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제를 계속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이 방법이 누가 도표가 굉장히 또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부분들 뭐 이게 괜찮아요, 저게 괜찮아요 보는 우리가 뭘 관찰하고 뭘 보여주기 위해서라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이제 좀 더 가까운 걸로 아니면은 좀 더 그죠? 뭐 이렇게 뭐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면 그리기 쉽고 아니면 자료를 제대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좋죠. 그리고 특히 어떤 행동 연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누가 도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용해주면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 이제 구성 요소를 보면 아이고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가로좌표, 세로, 원점, 눈감, 가로좌표, 변수. 자, 가로좌표, 세로좌표, 변수 나오죠. 이제 제목.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보면 알아. 막 나와 있지만. 자, 총합적으로 그림 6-8에 보면은 다 나와요. 6-8 몇 쪽에 나와요? 209쪽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가로좌표, 세로좌표, 뭐, 이건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보자. 여기 보면은, 좀 푸른색의 글이 있죠. 그죠? 그래프 구성 요소의 명칭 해가지고, 일단 타임아웃에 의한 혈류의 수업 방해 행동 발생 백분율 변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가로하고 세로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가로좌표, 나오죠. 그죠? 뭘로 나와요? 획이 나오고, 그지? 세로좌표는 수업 방해 행동 발생, 변수를 100분율로 해놨죠. 그죠? 100%로 해놨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점은, 여기, 세로의 어떤, 점수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만나는 선이에요. X축과 Y축이. 그죠? 그 다음에 눈금 표시, 세로좌표, 다 여러분들 보이죠? 그리고 여기, 상황 구분선이 있어요.
상한구분선은 결국 뭐예요? 기초선. 우리가 이제 어떤 중재가 안 들어간 거죠. 그죠? 타임아웃은 어떤 중재 형태로 여기서는 수업 방해할 때 어떻게 이제 쓰여지느냐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자료 표시선. 자료 표시선이 있고 자료 표시점이 있죠. 그죠? 자료점이라 했죠. 그지? 여기서는 자료 표시점이라고 했죠. 그죠? 점하고 점과 점을 연결해 가지고 이제 표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꺾은선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9에도 보면은 이 회기별로도 나와가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달력형이 있고 회기형이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굳이 막 이렇게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날짜별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금, 토, 일 이런 게 있으니까 중재가 만약에 없을 때는 문제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요 시기를 뭐 AB 시기라 하면은 여기 없다가 다시 이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확 올라왔다가 이제 또 중재가 있을 때 또 이렇게 내려가고 자, 이런 부분들도 어떤 맹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로 이렇게 만약에 회기형으로 이렇게 놓으면 회기가 그냥 우리가 뭐 한 며칠 지나고 뭐 일획인지 1, 2, 3일 하고 그 다음에 며칠 쉬고 뭐 이틀 쉬고 사핵인지 이런 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료점들이 들쑥날쑥하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뭐 주로 좀 많이 사용하는 게 회기별로 많이 사용해요. 회기는 이제 이렇게 일정하게 이제 정해가지고 뭐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하면은 주말 없이 그냥 계속 하는 거지. 그럼 학교 상황에서는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이제 고려를 해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회계를 한다 해도 그 간격들이 일정해야지 그 아이의 어떤, 우리가 표적 행동이나 어떤 목표 행동 부분들을, 그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변인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기본 이제 틀 그리기. 자, 여러분들이 좀 책을 좀 보면 될 거예요. 기본 틀에는 일단은 4대 원칙이 있습니다. 4대 원칙. 명령, 간결, 명백, 적절한 디자인. 예, 제일 많이 찾는 게 적절한 디자인을 많이 요구해요. 보고 이거 좀 비율이 안 좋아. 막 이렇게 하면 다시 또 고쳐야 되고. 논문 쓸 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말라 삐뚤어져요. 그리고 세로좌표와 가로좌표의 비율, 뭐 2대3, 3대4, 5대8 정도, 황금 비율이겠죠, 그죠? 그리고 좌표의 눈금 표시, 자료의 점, 범위도 포함, 그리고 세로좌표 눈금 간격은 동일한 행동의 양, 그리고 숫자 표시는 일정 간격.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는, 뭐 이렇게, 뭐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그리고 자료 가로좌표 눈금 표시도 동일 간격. 자, 그리고 눈금 표시선은 그래프 바깥쪽에 표시합니다. X축, Y축 이리 있으면 바깥쪽에 여기 다 나와 있어. 여기 6-10에 보면 이제 대충 이제 어떤 비율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6-11에 보면은 자료의 상한선과 하한선 값이 바르게 표시된 경우, 그러지 않은 경우. 자, 퍼센트는 100까지 있죠, 그죠? 100까지 있는데 50까지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자료의 어떤 그 부분들을 다 그거 하기 힘들면은 이렇게 슬래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들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더 연장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기도 보면은 이제 뭐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표를 하나 만들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50획이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자료를 보면은 막 넘어가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그래프는 일단 뭐 하기 위해서 논문 쓰기 위한 뭐 어떤 사례 연구의 어떤 결과적인 그런 부분들을 그걸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회기를 뭐 한 50회기 이렇게 넘어가면 그 회기별로 표를 만든 게 부록에 넣더라도 굉장히 많죠, 그죠? 부록에 넣는데 일단 우리가 회기별로 뭐 50회기까지를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해가지고 줄임선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100하고 40 사이에 보면은 슬래시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그려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표시선 부분들이 이제. 자, 그리고 6-12에 보면 눈금 간격 표시가 바르게 된 경우하고 바르지 않은 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있는 경우 표시선이. 자, 바깥쪽으로 다 해줘야 돼요. 숫자도 마찬가지고. 잘 된 경우, 좀 안 된 경우 이런 거 얘기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눈금 생략 있잖아. 표시선. 아까 앞에 나왔죠. 그죠? 40하고 100 사이에. 그 밑에로 자료점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50 볼바라 지금 50 밑에에 이제 이렇게 눈금 생략 표시선을 사용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50 이하의 어떤 자료값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있으면은 여기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 B 같은 경우에는 뭐 있죠. 1회기에 뭐 회기로 치면은 1회기에 자료점이 여기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써주면 안 된다는 거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6-15에도 보기 좋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좌표 제목, 자리 이탈 빈도. 위에 쭉 간 것보다 중간에 정렬해주면 되지. 그 다음에 눈금 생략 표시. 그 뭐 얘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것도 6-15에 그죠? 이거는 보면 되고. 일단은 여러분들 그냥 쭉 보면 다 이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상황구분선. 상황구분선 앞에도 쭉 나왔었지, 그지? 그래서 상황구분선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수직 실선의 예와 수직 점선의 예 해가지고 6-16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실선으로 사용할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게 점선으로 사용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점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중재 B하고 중재 B 다시 해가지고 여기서는 같은 중재잖아. 그럴 때는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상한선 어떤 상황 구분선이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실선으로 이렇게 수직 실선으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뭐 이래 하다 보면은 계속 실선으로 바꿨다가 점선으로 바꿨다가 막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해요. 그래서 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왜 바꾸지? 교수님 이상하네. 이렇게 할 수 있지. 자, 이 컴퓨터 그림이 약하잖아.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상황 구분선은 한 상황과 다른 상황의 표시점 사이의 수직 실선. 여기에도 회기가 이렇게 안 겹치지죠, 그죠? 회기고, 그 표시점, 그것도 이렇게 걸쳐지면 안 돼요. 상황 구분선에서. 여기 뒤에 나오지. 6-17을 그림에 보면은 나와요. 그래서, 가로좌표의 눈금 표시와 겹치지 않도록. 가로좌표와 만나되, 가로좌표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자, 그 이야기에 지금. 자, A 같은 경우. 자, 그리고, 자, B 같은 경우. 자, 여기 기초선, 이제 이렇게 중재,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여기도 기초선이 두 번까지는 좀 그렇네.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가면 안 되고, 내려오면서 중재를 하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면서 올라가면, 그럼 올라가니까 중재할 필요 없잖아. 바람직한 행동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 여기 약간 이렇게, 뭐, 완전 내려온 건 아니지만, 그죠? A에서는 약간 이렇게 꺾였죠, 그죠? 꺾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좋아지고 있는데 중재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안 그래요?
맞아요. 그죠? 자, 그리고 C하고 D에서도 보면은 상황 구분선에 이렇게 자료 표시점이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뭐 상황 구분선이지 여기에 회기가 진행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이제 구분해줘야 된다. 자, 여러분들은 뭐 그죠?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황 제목과 그래프. 상황 제목과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도 상황 제목들은 서로 높이를 같게 하고 구체적인 중재 이름을 직접 쓰는 것이 좋고, 한 상황이 차지하는 범위에서 X축을 중심으로 중앙에 위치하게, 그죠? 가장 높은 수치의 자료 표시점과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설명은 그래프의 아래쪽에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 표기 방법. 그죠? 아이고, 그냥 요거만 읽어볼게요. 자, 그림 여기서 보면 되니까 여러분들. 세로좌표와 가로좌표 값의 교차 위치에 기하학적 도형으로 표시한다. 세로좌표, 가로좌표 값의 교차 위치에, 그죠? 뭐, 그거는 여러분 뭐 별도 해도 되고, 네모해도 되고, 세모해도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가 아니고 행동이나 대상자들이 여러 명이면은 한 그래프에 이렇게 다 나타내기 위해서 하려면은 기하학적 도형으로 표시할 때 다양하게 써져요. 세모 해가지고 이 아이의 끝근선 그래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네모 해가지고 이 아이의 끝근선 그래프를 하고, 이 아이 아니더라도 행동 부분들을 해도 되고, 행동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 어떤 행동? 뭐 문제 행동이면 내재화 문제 하면 내재화에 관련된 문제들, 행동들, 내용들 있잖아요. 신체 증상, 우울, 불안, 뭐 위축 이게 있으면은 그걸 이제 이렇게 세모, 네모 이렇게 오른쪽 편에 세모는 표시점에서 세모는 뭐 불안, 뭐 별은 그죠? 신체 증상 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동그라미는 뭐 위축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그래프에서 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중다간을 기초선 해가지고 A, B, C 대상자들을 A, B, C로 나눠가지고 대상자마다 뭐 내재화 문제 하나하나를 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냐에 따라서 일단 도형은 뭐 기하학적 도형으로 표시하고 도형은 서로 구분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 표시가 안 되면 같은 그걸로 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자료 표시선도 다르게 표시하고, 표시선도 뭐 컬러로 요즘 되면은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컬러로 안 될 경우 뭐 점선, 뭐 점도 그죠? 길게 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점점점 하는 것도 있고 그죠? 다양하게 있죠. 실선으로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로좌표의 0은 자료값보다 살짝 윗부분에 표시를 해주고. 세로좌표니까 그지. 자, 그리고 가로좌표를 중심으로 연속적일 때는 두 점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시간적 공백이 있는 경우 자료 표시점을 어떻게 한다고? 연결하면 안 돼요.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눈금 생략 표시선의 전후 자료점들은 어떻게 한다고? 연결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밑에 자료점이 있을 경우에는 눈금 생략선을 써주면 안 되고, 왜 둘이는 같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상황의 자료도 비연결. 세 종류 이상의 자료 표시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복잡해요. 복잡해서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6-18하고 6-20까지 여러분들 한번 쭉 보면 되지. 자, 보자. 두 자료가 연속적이 아닐 때, 여기도 보면은 중앙에 상황구분선이라든지 6-19에도 상황구분선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져요. 그냥 지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속적이 아닐 때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상황구분선이 있을 때는 자료 표시선이 어떻게 연결되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뭐 6-18에도 그죠? 가로좌표에 자료 표시점이 놓인 경우하고 세로좌표에 자료 표시점이 놓인 경우 자, 여기 0이 그죠? 0이 약간 여기 올라가고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로 선 그래프 그리기.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방법들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것도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쓰니까. 자, 엑셀 프로그램 2003 옛날 거다 그지? MS 오피스 엑셀. 자, 다 옛날 거예요, 그죠? 자, 이거 좀 버전이 좀 그러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 사용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선그래프의 다양한 응용 부분들은 또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자, 223쪽에도 보면은 선그래프의 변형의 예, 그죠? 근데 이렇게 굳이는 많이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24쪽에 여러분들 6-22 선그래프 변형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응기회 관찰 기록 방법을 적용한 그래프 여기 바로 그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근데 이게 반응 관찰지나 이런 쪽에 막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쓰려면은 요게 더 편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6-25 그지? 선그래프의 변형된 예 6-25까지 여러분들 보셨죠, 그죠? 자, 그래서 뭐 후딱후딱 이렇게 넘어왔지만은 실제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아주 진짜 다 알고 있는 거 그냥 얘기한 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시각적으로 우리가 뭐 한눈으로 봐서 이런 결과적인 중재 효과 부분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일단은 우리가 뭐 아이들한테도 그 피드백 주기도 참 좋죠. 아이들이 내가 이거 정말로 이렇게 좋아졌어요? 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퍽 으쓱해가지고 뭔가 더 잘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길 거잖아, 그지? 그래, 이게 너가 한 행동이 달라진 걸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너 행동 멋지지? 막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 그지? 그거 해주지, 그지? 나보다 훨씬 잘할 건데, 그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선그래프의 어떤 그래프 그리기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뭐 방법적인 기초부터 그죠? 방법적인 부분도 쭉 봤고 다음 시간에는 일단 자료의 시각적 분석부터 또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